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체리 이야기 주제는 인공지능 AI 챗 GPT의 체리 농사 비법을 묻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챗 GPT.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채팅창인데요. 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챗 GPT, 너는 누구니? 넌 뭐니? 하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답을 줍니다. 인공지능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 AI에서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인 챗 GPT입니다. 대형 인공지능으로서 다양한 질문과 대화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하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체리 농사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한번 이 챗 GPT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체리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되게 조금 어렵나 좀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체리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AI에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변 한번 볼까요? 체리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생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체리는 특정 기후 조건이 필요하며 적절한 온도, 습도, 토양 조건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리 농사에서는 적절한 장소와 환경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종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 품종을 말하는 거겠죠. 품종이요. 체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생육 환경과 수확 시기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체리 농사에는 적절한 종자, 품종을 선택해서 적절한 재배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셋째, 적절한 관리와 가꾸기입니다. 체리는 생육 초기부터 수확까지 여러 가지 병충해와 날씨 등의 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리 농사에서는 적절한 관리와 가꾸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확과 보관입니다. 체리는 수확 후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리 수확 시기와 방법, 보관의 온도와 습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생육 환경, 종자 선택, 관리와 가꾸기, 수확과 보관이 체리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체리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하고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괜찮습니다. 실제로 조금은 두리뭉실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체리 농사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니?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국에서 체리 농사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한번 질문 던져보니까요. 자, 좀 답변이 오래 걸리네요. 나옵니다. 자, 체리 농사가 어려운 이유, 한국에서 체리 농사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체리는 특정 기후 조건이 필요합니다. 체리는 충분한 일조와 건조한 기후가 필요하며 이 또한 제가 얘기했죠. 건조한 나라에서 자란다고. 또한 일교차가 큰 지역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작아 체리 재배는 적합하지 않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체리 재배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체리는 재배 기간 동안 병충해와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또한 적절한 가꾸기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리 재배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고 수확량이 적습니다. 체리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가의 수입 체리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입니다. 한국에서 체리 생산 비용이 높아 수입 체리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체리의 다양한 종류와 고급화된 패키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져 한국산 체리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통시간의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이라는 것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체리는 어렵고 생산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요에 비해서 국산 체리는 생산량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자,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 조건이 적합한 지역에서 체리 재배에 성공하고 있으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체리 생산량을 높이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잠시만요.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로 누가 체리를 사 먹니? 어떤 사람들이 체리를 사 먹니?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무슨 답변을 내놓을지. 자, 답을 주고 있네요. 체리는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체리를 사 먹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가격이 비교적 높아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체리를 많이 사 먹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나 외식 업계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급스러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리는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나 가족, 친구 등의 선물로 주거나 휴일이나 기념 등을 특별한 날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이라면요, 연인의 가족이나 연인에게 체리를 선물한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좀 센스 있는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체리는 건강에 좋다는 평판이 있어서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체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체리 농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니? 하면서 챗 GPT에 지금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터키가 나오네요. 자,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체리 농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는 전 세계에서 체리 생산량 1위 국가이며 21년 기준으로 53만 5천 톤의 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그들을 이어 체리 생산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등이 체리 생산량 상위권 국가에 나타납니다. 한국의 경우 체리 생산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며 21년 기준 약 1만 톤 정도의 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리 농사의 적절한 토양은, 제가 토양의 비밀이란 유튜브 내용을 한번 찍었었죠. 그 내용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리 농사의 적절한 토양. 자, 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체리 농사의 적절한 토양. 체리는 토양 조건이 매우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한 토양 조건이 제공되면 체리 나무는 더 나은 성장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리는 잘 배수가 되는 중립 또는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pH는 6.0에서 7.0 정도이며 이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직은 경지로서 공기와 물이 잘 통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체리는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잘 자리지 않으므로 토양이 허름하고 흙이 헐거워야 합니다. 또한 체리는 체리 작물에 특화된 연분 내성 토양에서 잘 자라며 연분이 높은 토양은 적합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고민해 볼 때간이고요. 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체리를 재배하는데 가장 좋은 토양은 강아지 녹이 석회질, 항토 등의 중립성 토양입니다. 예.
요렇게 대답을 줬습니다. 항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석회질 토양이 가깝지 않나,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적절한 체리나무의 간격을 한번 말해줘 라고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체리나무의 간격. 자, 어떠한 간격이 좋은지. 자, 답을 주고 있네요. 적절한 체리나무 간격은 체리의 품종, 주변 환경 및 재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거죠. 뭐 어떻다 몇 미터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따라서 당연히 간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리를 재배할 때 나무의 크기, 생육력, 생산량, 수확 편의성 등을 고려해 나무 간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요렇게 쭉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나중에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거. 자, 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 제가 보면서 정답은 아니다.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료의 분석의 용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리 농사의 전망을 어떻게 보니 하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전망이 어떠니? 자, 답이 좀 오래 걸리네요. 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체리 농사의 전망을 어떻게 보냐고 질문해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체리는 매우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체리의 맛과 영양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과 뷰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체리 시장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체리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네요. 체리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 명령효과나 뇌 건강 등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리는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대답이 조금 두리뭉실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의 체리 가격을 말해줘.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물어보죠. 체리 가격을 말해줘. 답이 이거는 조금 빨리 나오네요. 자, 한국의 체리 가격을 말해줘. 자, 한국에서 체리의 가격은 계절, 수확량, 원산지, 품종 등에 따라 상당히 변동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키로당 10,000원 이상부터 30,000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체리는 수입산과 국내산 모두 존재하며 수입산이 많은 경우에는 원산지나 수입 경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리는 계절성이 강한 작물이므로 수확량이 적을 때는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체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체리 재배 농가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리 가격이 더욱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챗 GPT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요. 체리 농사의 비법, 체리 농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 대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지 않으시나요? 앞으로 이제 저희 경남 고성 체리순 농장 채널은요, 체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요, 다양한 면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각도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틈틈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3월인데요. 이제 점차 이제 3월부터 이제 체리 농사 때문에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리 농사 짓는 모습들, 그리고 체리의 모습들, 꽃 피는 것들 틈틈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잠시만요. 인공지능 AI 챗 GPT에게 체리 농사 비법을 묻다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고성 체리순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